안녕하세요. 김영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민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전에 상원에서 통과된 그 철폐에 대한 그 법안 통과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오랜 대기 기간이 생길 것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사실 저희 모든 변호사들이 상당히 반대했었던 법안이 그 인도계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의 당선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 원래 일리노이주 상원인 딕 덜빈의 반대로 영주권 쿼터 철폐가 막히고 있었는데 하원에서 작년 7월에 통과된 이후에 작년에 상원에서 막힌 이후로 사장되는 분위기였던 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당선 이후에 아무래도 같은 상원의원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해리스 위원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그 법안 통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도 사람들은 예를 들면 취업으로 영주권을 하는 경우에 한 10년 정도 걸리던 것을,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2년 정도면 영주권을 받던 것을 앞으로 그 모든 그 풀을 한꺼번에 합쳐서 결국 인도 사람들은 그 대기했던 것들을 감안하면 기간이 주는 것이고, 저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약 한 2년에서 4, 5년 이상으로 그 영주권 심사 기간이 최종적으로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염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이 신문을 통해서 칼럼으로도 나눠드리고 뉴스레터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우선은 너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현재 상황을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상원에서 통과시킨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자세히 검토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모든 미국에서의 법률 통과는 상원과 하원을 동일한 법안이어야지만 통과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상원에서 법안을 바꾸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네요. 그래서 하원에서 예전에 통과된 것이 그대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조금 조정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결의한 것으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될 텐데, 글쎄 트럼프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을 하게 될지는 일단 굉장히 회의적인데, 우선 그 법안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요. 이제 원래 하원 법안 자체는 그대로 통과가 되면 거의 바로 회계연도 직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선은 이번 상원 통과한 안에 의하면 이 법안이 법으로 유효한 이후에 두 번째로 오는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이 법안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법안이 상하원을 다시 잘 마무리돼서 대통령이 내년 2월에 만약에 서명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첫 번째 회계연도는 2021년 10월 1일이거든요. 개시가. 그러면 두 번째 회계연도는 2022년 10월 1일이 되고, 그때서부터 이번에 바뀐 내용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2년 정도 뒤에서부터 법안이 적용이 시작이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물론 이제 또 하원과의 조율 가운데 그 부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하기에는 그 취지 자체가 급작스러운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그 영향을 좀 그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그게 더 불리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영주권 신청서 접수되어 계신 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한 몇 달 안에 내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영향 없이 영주권 받으신 다음에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법 안에 좀 약간의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중국 공산당 관련된 가입이나 이런 관련된 분들, 중국계 이민자한테는 영주권을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조항들이 현 정부의 그 성향에 맞춰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민변호사협회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다투는 중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걸 정리하면서 어떻게 바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게 이제 바로 적용이 이제 2년 후에 되면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거의 인도, 중국 사람들만 영주권을 받을 거에 대한 우려를 법안에서도 이미 고려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2년 뒤에는 이 법에 의해서 대기 기간이 혹 늘어났다 하더라도 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하고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5년 기다리라고 하면 5년 내내 학생비자나 뭐 H1B나 이런 비자를 계속 유지했었어야 되는데 이 법안에 의하면 이제는 한 2년,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최종적으로 영주권 나오는 거는 한 2년, 한 5년까지 혹시 걸리더라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됨으로써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유지할 의무는 없어지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해마다 연장하는 노동허가증에 의해서 사실상 영주권자처럼 일을 미리 시작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제도가 거의 이대로 실시가 되더라도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신분 유지의 의무가 5년 이상씩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법안이 보완해 놓은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취임과 이런 와중에 어떤 스케줄로 진행이 될지는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려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요즘 그 영주권이 내가 지금 막 시작했는데 앞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많이들 염려하셔서 우선 그렇지는 아마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들으시는 모든 저희 청취자 여러분 좋은 연말 연시 되시고 행복한 그 새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